서울 방어를 위한 최후 방어전이 전개될 미아리곡에는 103고지에서부터 164고지로 연결된 능선이 북쪽을 향해 횡격시를 이루고 있으며, 이 능선 북쪽 기슭하단에는 정능천이 동쪽으로 흐르고 3번 도로가 고갯마루를 통과해 서울로 이어져 방어에 유리한 지형이었습니다. 미아리곡의 동쪽 2.5km 지점의 143고지는 경춘가도, 경원선 등 주변을 감지할 수 있는 중요 지형이었으며, 기름교와 중랑교는 북한군 전차의 진출을 지연시킬 수 있는 유일한 장애물로 전술적으로 매우 중요했습니다. 미아리 전투는 미아리지구 전투사령관으로 임명된 5사단장 이응준 소장과 7사단장 겸 의정부지구 전투사령관 유재응 준장이 미아 삼거리를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으로 책임지역을 분담하여 6월 27일 오후부터 28일 새벽까지 북한군 3사단, 4사단, 105전차여단과 벌인 공방전입니다. 미아리지구 전투사령부 사령관을 겸하게 된 5사단장 이응준 소장은 6월 25일 오전 8시경 전남 광주의 사단장 관사에서 육군본부로부터 긴급 전문을 받았습니다. 공산군이 오늘 새벽 38선 전역에 걸쳐 남침을 개시했다. 5사단은 12시까지 용산에 도착하도록 이동하라 는 내용이었습니다. 5사단은 미아리로 출동하기 전까지 전남 광주에 사령부를 두고 15연대는 전주, 20연대는 광주에 주둔하고 있었고, 독립대대는 함양에서 지리산과 백운산 등지에 공비를 토벌하고 있었습니다. 육군본부의 긴급 출동 명령을 받은 5사단장 이응준 소장은 6월 25일 15연대를 전주에서 서울로 이동하도록 지시하고, 20연대 3대대와 1대대는 6월 26일 오전과 오후에 각각 서울로 이동하게 했습니다. 백운산에서 공비토벌 작전을 실시하고 있는 독립대대는 잔류대장으로 임명한 이승철 대위에게 대대가 도착하는 즉시 서울로 출동하라고 명령했습니다. 5사단장 이응준 소장은 6월 26일 밤 특별열차 편으로 상경하여 6월 27일 오전 7시 총참모장 최병덕 소장에게 도착 신고를 했습니다. 최병덕 소장은 이응준 소장에게 미아리로 가서 의정부 방면에서 철수하는 병력을 수습하고 청량리 북쪽에 배치할 8연대 1개 대대를 통합 지휘하여 수도 서울을 방어하라 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이응준 소장은 참모장 박병권 대령, 정보참모 김용주 중령, 작전참모 문영태 중령을 대동하고 헌병대장 박창록 대위와 함께 6월 27일 오전 10시에 미아리에 도착하여 103고지에 전방지휘소를 설치하고 군수참모 서경택 소령에게는 현재의 전쟁기념관 자리인 18연대에 설치한 후방지휘소를 지휘하도록 했습니다. 미아리, 종암동, 월곡동, 청량리를 잇는 미아리 방어선은 대체로 6월 27일 오후쯤 편성이 완료되었으며, 미아리 방어선에 배치된 각 부대는 방어진지 구축에 박차를 가하면서 서울 방어를 위한 마지막 결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미아리 방어선에는 헌병사령부와 각 사단 헌병대의 헌병들이 나고자 통제선과 수용소를 설치했으며, 창동선에서 철수한 병력은 일단 여기에 수용되어 식사를 한 다음 장교 3, 4명에 병사 8, 90명으로 임시중대를 편성해 지정된 진지에 배치되었습니다. 그 결과 오후 4시에는 방어선에 윤곽이 잡혔으나 총 병력은 창동 방어선에서 철수한 의정부지구 전투사령부 예하부대를 비롯해 5사단 2개 대대, 8연대 1개 대대 등 3,000명에 불과했습니다. 지원화력으로는 포병학교 교도대대 소속 105mm 곡사포 6문, 57mm 대전차포 8문, 81mm 박격포 15문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미아리곡의 좌측을 책임진 미아리지구 전투사령부는 103고지에 전술지휘소를 설치하고 15연대 2대대는 3번 도로 우측 132고지, 20연대 1대대는 15연대 좌측 171고지, 8연대 2대대는 회기동 143고지 및 중랑교 남쪽 무명고지에 배치했습니다. 20연대 1대대는 6월 27일 오후 미아리 서쪽의 171고지에서 창동 방어선에서 철수하는 국군을 엄호했습니다. 미아리곡의 우측을 책임진 의정부지구 전투사령부는 전술지휘소를 미아리곡의 동쪽에 있는 164고지에 설치하고 창동선에서 분산 철수한 1연대, 3연대, 16연대, 25연대의 병력을 수습하여 1연대는 종암동, 3연대는 정능, 25연대는 미아리곡에 배치하고 16연대는 예비대로 도남국민학교에 집결시켰습니다.
그러나 방어선의 병력 중 신규로 투입된 5사단 2개 대대와 8연대 1개 대대를 제외한 나머지 병력은 3일간 계속된 패전의 충격과 혼성편성으로 인하여 파생되는 지휘체계의 혼란, 그리고 굶주림과 탄약 부족 등으로 장병들의 사기가 크게 꺾여 있었고, 장병들이 전차 공포증에 걸려 있어 그들에게 완강한 저항과 방어진지 고수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창동 방어선을 무너뜨린 북한군이 6월 27일 오후 5시에 20여 대의 전차를 앞세우고 기마부대를 후속시켜 미아리 방어선으로 다가오자 그 좌측 방어선에 배치된 김한주 소령의 20연대 1대대가 북한군을 향해 집중사격을 가했습니다. 강력한 저항에 부딪힌 북한군이 한 대의 전차를 버리고 후퇴함으로써 20연대 1대대는 서전을 승리로 장식하고 사기가 올라갔으며, 김계원 중령이 지휘하는 105mm 곡사포 6문이 퇴로를 차단하는 포격을 계속했던 탓인지 북한군은 일몰 후에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포로로 잡힌 북한군 전차병은 위력 정찰 중에 붙잡혀 분하다고 하면서 우리 지휘부에서 초전에 국방군의 저항이 의외로 강한 것에 놀랐으나 전차를 상대하는 화기가 국방군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된 후로는 보병 간의 전투를 피하면서 전차를 주로 투입하는 전법으로 전환했다. 라고 진술했습니다. 6월 27일 저녁 비가 내리기 시작하며 다른 날보다 일찍 어두워졌습니다. 미아리 방어전을 지휘하는 각급 지휘관들은 북한군이 개전 이래 한 번도 야간 공격을 하지 않았고, 또 비가 세차게 내리는 밤에는 전차 기동에도 제한이 있을 것이란 생각에 야간 경계 태세가 느슨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름교 폭파에 대한 준비와 폭약 기폭장치의 점검이 특히 소홀했습니다. 국군 지휘관들은 북한군이 6월 28일 미명을 기해 공격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북한군은 국군의 상황 판단과는 달리 밤이 깊어지자 공격을 개시하여 미아 삼거리로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아 삼거리 산기슭의 방어진지를 편성한 국군 20연대 1대대는 40여 대의 전차를 앞세운 북한군이 방어 정면에 있는 목교 부근에 이르렀을 때 다리를 파괴하도록 대기 중인 공병에게 연락했으나 폭약 장전 기술이 미숙했는지 다리 가운데 구멍만 났을 뿐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이러는 사이 북한군 전차 2대가 다리를 통과하고 세 번째 전차가 다리 위에 들어섰을 때 다리가 무너져 내리면서 후속하던 전차 대열이 정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을 활용해 1대대는 모든 화력을 집중시켰는데 뜻밖에도 북한군 전차 대열에서 화염이 치솟고 많은 북한군 병사들이 비병을 지르면서 우왕좌왕하는 것이 불빛에 비춰졌습니다. 그런데 40여 대로 보였던 북한군 전차 가운데 진짜 전차는 5대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트럭을 전차로 위장한 것들이었습니다. 이 짧은 교전에서 북한군은 1대대의 기습적인 화력 집중과 완강한 저항에 부딪혀 큰 타격을 받은 듯 수많은 무기와 사상자들을 유기한 채 창동 쪽으로 후퇴했습니다. 6월 27일 밤 세차게 내리는 비로 인해 미아리 방어선의 산병호가 빗물에 잠기자 병사들은 산병호 밖으로 나와 있었고, 도로에 배치된 병사들은 가까운 민가의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밤 11시가 지나면서 내리던 비가 점차 먹기 시작했으나 많은 병사들이 비를 피하기 위해 전투 위치를 벗어난 상태에서 그동안의 피로를 이기지 못하고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이 무렵부터 서울 시내 곳곳에서 총성이 울리고 수많은 예광탄 불꽃이 하늘로 치솟았는데, 이것은 피난민으로 가장하여 잠입한 북한군 유격대가 북한군 전투부대와 호응하기 위한 신호였습니다. 잠입시킨 유격대의 호응을 받아 자정을 전후해 다시 공격을 시작한 북한군은 전차의 화력으로 국군 20연대 1대대를 견제하면서 목교 위에 빠져있는 전차를 옆으로 밀어제치고 대여섯 대의 전차와 기마병을 포함한 수미상의 보병부대가 방어선을 통과했습니다. 이 돌파 이후로 20연대 1대대 방어선에서는 아침까지 소강 상태가 유지되었습니다. 국군 20연대 1대대의 방어선을 통과한 북한군 전차는 곧장 국군 1연대 방어 정면을 통과한 후 기름교 앞에서 정지했습니다. 전차의 폭음에 놀란 병사들은 졸음에서 깨어나 북한군의 접근을 알리는 총성을 울렸고, 교량을 폭파할 절호의 기회였으나 기름교는 끝내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도남동 전차 종점에서 6문의 105mm 곡사포를 지휘한 김한주 중위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조명탄을 발사했습니다. 비와 안개로 인해 뚜렷하지는 않았지만 전차로 보이는 10여 대의 물체가 조명탄 불빛 아래 나타나자 기름교 일대에 배치된 57mm 대전차포, 2.36인치 로켓포,
기관총 등이 일제 사격을 가했으나 단 한 대의 전차도 파괴하지 못했습니다. 15연대 오중대장 김순대위가 지휘하는 결사대가 전차의 6탄 공격을 감행했으나 김순대위를 포함한 여러 명의 결사대원이 북한군의 기관총에 의해 전사했을 뿐이었습니다. 폭우 속에서 전개된 공방전이 20여 분간 계속되는 동안 국군의 저항이 눈에 띄게 약화되었는데 이것은 이 지역에서 북한군 전차를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기름교 파괴가 실패하면서 실망한 장병들이 전의를 잃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었습니다. 국군의 저항이 약화된 것을 포착한 북한군 전차는 포격을 하면서 다시 전진을 시작해 도남동으로 진입했는데 이때가 6월 28일 오전 1시경이었습니다. (6월 27일) 오전 11시 총참모장 최병덕 소장은 육군본부 참모 및 재경부대장 회의를 긴급 소집하여 육군본부의 서울 철수와 함께 한강 인도교 및 철교 폭파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한강교 폭파 계획은 공병감 최창식 대령이 최병덕 소장의 지시를 받고 작성한 것으로 북한군이 서울에 진입하고 2시간이 경과한 후 한강에 가설된 모든 교량을 폭파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회의 진행 당시에는 북한군이 6월 27일 오후 2시에 서울로 진입할 것으로 판단하여 오후 4시에 폭파할 예정이었으나 수도경비사령관 이종찬 대령이 서울시민 피난 조치도 강구하지 않고 군이 먼저 철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더욱이 시민은 물론 서울 북쪽에서 전투 중인 국군의 유일한 퇴로인 한강교를 조기에 폭파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반대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병감 최창식 대령은 그 시점까지 북한군 공격 축선상의 임진강철교, 신북대교 등 주요 교량을 파괴하지 못한 것이 작전에 미친 영향을 설명하면서 한강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폭파해야 한다는 것이 총참모장 최병덕 소장의 명령임을 알리고 철수를 위해 도하용 단정 18척을 한강대교 옆 백사장에 준비해 두었다고 말했습니다. 한강교 폭파에 대해 격론이 벌어졌지만 회의는 흐지부지 끝났습니다. 회의 후 총참모장 최병덕 소장은 육군본부의 서울 철수를 급히에 붙이도록 지시하고 일선부대에 대한 아무런 조치 없이 6월 27일 정오 무렵 시흥의 육군보병학교로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강교 폭파 명령을 받은 공병감 최창식 대령이 공병학교장 어몽섭 중령에게 한강교 폭파 준비 명령을 하달하자 어몽섭 중령은 노량진 한강대교 입구에 위치한 남한강파 출소에 폭파 지휘소를 설치하고 공병학교 폭파교관 황원희 중위와 이창복 중위에게 폭파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한강 인도교 폭파는 황원희 중위, 복선인 경부선 철교 폭파는 이창복 중위, 상하행선 2개로 구성된 경인선 철교 폭파는 제1공병단 이몽순 중위에게 부여했으며 폭파에 소요되는 폭약 7,000파운드를 수령한 이들 교량 폭파조는 6월 27일 정오에서 오후 3시 30분 사이에 폭약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6월 27일 정오 무렵 철수를 시작한 육군본부는 오후 3시쯤 시흥의 육군보병학교로 이동을 완료했고 그 뒤를 이어 미 군사고문단도 시흥으로 철수했습니다. 이때 미 고문단장 대리 라이트 대령은 미국 극동군 총사령관 메가더 원수로부터 미국 합동참모본부가 본관에게 주한 미군 사고문단과 주한 미군의 지휘권을 부여하였으므로 본관은 수원의 전방지휘 연락장 교단을 파견 설치한다. 라는 내용의 전문과 함께 곧 중대한 결정이 있을 것이니 서울로 복귀하라는 명령을 받고 이러한 내용을 육군본부에도 전해줬습니다. 이에 육군본부는 다시 서울을 고수하기로 결정하고 한강교 폭파를 연기시킨 다음 오후 6시 무렵 서울로 복귀하여 미아리 방어전에 전력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공병감 최창식 대령은 시흥으로 철수했던 육군본부가 다시 서울로 복귀하게 되자 각 교량에 설치한 폭발물의 일부를 제거하여 차량과 열차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이때 한강교 폭파 지휘계통은 총참모장 참모부장, 공병감, 공병학교장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공병학교장을 비롯한 한강교 폭파 담당 장교들은 다리를 파괴하지 않아도 될지 모른다는 희망을 가지고 대기하고 있었으나 미아리 방어선에서 공방전이 전개되던 6월 27일 오후 11시에 다시 폭파 준비 명령이 하달되자 교량 폭파조는 비를 맞으면서 제거했던 폭약을 재장전했습니다. 총참모장 최병덕 소장은
6월 28일 오전 1시 45분을 전후하여 육군본부 전방지휘소장 강문봉 대령으로부터 도남동에 북한군 전차가 진입했다는 상황 보고를 받자 지체 없이 공병감 최창식 대령에게 지금 적전차가 시내에 들어와 도남동을 지나서 동서문 쪽으로 향하고 있다. 이미 배치한 전차 공격전은 그대로 두고 즉시 한강으로 가서 한강교를 폭파하라. 나는 이제 시흥을 거쳐 수원으로 간다. 곧 실시하라. 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최창식 대령은 남한강파출소에 대기 중인 공병학교장 어몽섭 중령에게 즉시 한강교를 폭파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때 한강인도교 위에는 헌병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몰려든 피난 인파와 차량들로 인해 큰 혼잡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이시영 부통령이 한강인도교를 건너고 얼마 뒤에 폭파 신호를 확인한 폭파 담당 장교 3사람이 도화선에 점화하자 몇 분 뒤인 6월 28일 오전 2시 30분 하늘 높이 치솟는 불기둥과 천지를 뒤흔드는 폭음이 울려 퍼지면서 한강교가 절단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인선 철교 상행선과 경부선 철교는 불발로 인해 파괴되지 않았고 책임을 통감한 이창복 중위가 위험을 무릅쓰고 경부선 철교 폭약장전 장소로 달려가서 뇌관을 갈아 끼우고 다시 점화했지만 한 덩어리의 폭약만 폭발하는 데 그쳐 철교 일부분만 손상되었을 뿐 절단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1시간 30분 뒤인 오전 4시에 서울 동쪽의 광진교도 폭파되었습니다. 총참모장 최병덕 소장이 한강대교를 건널 즈음 육군본부에 도착한 오사단장 이응준 소장이 참모부장 김백일 대령에게 전방부대가 한강대교를 건넌 후에 폭파시켜야 한다. 라고 강력히 주장하자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생각한 김백일 대령은 작전국장 장창국 대령에게 한강교 폭파를 중지하도록 명령했으며 그 당시 육군본부와 폭파지휘소 간에 통신선이 가설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명령을 전달하기 위해 장창국 대령이 차량으로 출발했지만 피난 차량과 인파로 교통체증이 심해 그가 노들섬 부근에 도달했을 때 한강 인도교가 폭파되었으며 한강 인도교 폭파로 인해 500명에서 800명의 인명과 50여 대에 이르는 차량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한강교 폭파로 인해 서울 지역에 투입된 국군 5개 사단과 지원부대의 퇴로가 차단되고 이로 말미암아 국군 총병력의 46%인 4만 4천여 명의 병력이 흩어져 그 행방이 묘연하게 되었으며 전투부대 및 전투지원부대의 모든 중장비와 공용화기가 한강 북쪽에 유기됨으로써 국군 전력에 결정적인 타격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촌동 한강대교 입구에 북한군 전차가 출현한 것은 한강교가 폭파된 지 7시간 30분이 지난 6월 28일 오전 10시 조금 넘어서였습니다. 소련 측 자료에 의하면 북한군 전차는 최초 6월 28일 오전 1시 30분에 서울로 들어왔으나 대부분의 전차가 중앙청, 방송국, 전신국, 교도소 등 주요 시설물을 점령했고 한강교 점령 임무를 부여받은 북한군 전차는 교량으로 가는 길을 몰라 오랜 시간 동안 시가지를 배회하다 겨우 교량에 진출했을 때에는 이미 교량에 폭약이 설치된 후였습니다. 김홍일 소장은 한강다리가 폭파되자 아직도 완전한 전투력을 확보하고 있는 국군 최정예 1사단 소속 5개 연대와 포병 1개 대대가 무참하게 포위 섬멸될 것을 생각하니 비분간개하여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라고 안타까움을 수레했습니다.